아직 네 시험범이야. 아직 너의 시험범이다. 알겠냐? 저거 뭐 잠이 취했어?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싶어 해? 적당히 자고 싶어 하라고, 적당히. 어?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빈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면은 너 끝. 준이! 여기까지 해야 네 시험범위 끝난다고! 여기까지가 네 시험범위. 알겠죠? 나머지들은 더 가야 됩니다.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쭉 보겠습니다. 현민 독립시행 전까지니까 그래도 적어도 저기 4강의 대표형 4까지는 봐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쭉 빼겠습니다. 한 유형 9개 정도 될 텐데 9개를 그냥 최대한 빨리 보고 갈게요. 어차피 같은 내용 돌리고 할 거니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비슷한 내용들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봐. 한 번에 쭉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번까지 한 번에 다 설명하고 잠깐 문제풀이 시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5, 6, 7 한 번에 하고 문제풀이 시간 조금 주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 1, 2, 3, 4 나오고 문제풀이 시간 주고 남은 시간은 화요일에 하자. 독립시행은 어차피 너 혼자니까. 알겠지? 예? 자, 봅시다. 숫자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혀져 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 그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한다. 가, 나에 따라서 나열한 때의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 끊어야지. 자, 그럼 문제 끊어봐. 어디서 끊을래? 때. 그러니까 우리 일단 전체 경우의 수 나왔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은 몇 팩? 그치? 7개 그냥 전체 배열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팩. 그쵸?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전체는 7팩이고 모는 잡혔습니다. 그럼 분자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자를 잡아줄 건데 그럼 분자는 결국 내가 얘기했다시피 바로 뭐냐? 이거 둘을 같이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요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4가 있을 거거든. 그럼 4 양 옆에는 결국 4보다 큰 애들만 와야 돼요? 아니면 작은 애들만 와야 돼요? 첫 번째 질문. 큰 애들만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5 양옆에는 5보다 어떤 애들만 와야 되는데요? 작은 애들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서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야? 그러면 여기 4랑 5가 붙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어차피 5 옆에는 5보다 작은 애들만 와야 돼. 그 중에 4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4 옆에는 5가 와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겹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줘도 돼. 아니면은 애초에 그거를 빼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더해도 되는 거고.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거기에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세 가지. 그래서 4랑 5가 붙어있는 경우 이렇게 잡아서 얘네들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나는 더한 다음에 빼는 것보다는 그냥 싹 다 다른 경우라고 인정을 하고 더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를 더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분자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분자는 그래서 잘 봐. 4 양옆에 얘네들이 오게 되는 거.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게 1번. 근데 여기 있는 양 옆에는 5가 온다, 5가 오진 않는다? 5는 안 오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걸 애초에 제외한 거야. 그러니까 5가 오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 옆에는 이렇게 5보다 작은 애들만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 누구는 못 온다는 거. 4는 못 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4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뭐가 생길 거냐면 요렇게 4랑 5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4, 5가 붙어 있는 경우. 얘네들을 잡아서 얘네 셋의 경우의 수를 다 모여주는 게 분자라고요? 얘네 셋을 다 더해준 게 분자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는데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럼 여기 봐봐. 4 옆에는 5가 아닌 다른 숫자들만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게 누구랑 누구밖에 안 돼.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양옆에 올 수 있는 게 몇밖에 안 나와 지금. 6, 7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배정해줘야 돼. 자리 배정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럼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몇 팩? 2팩. 그리고 나서 뭐야? 얘네 묶여있죠 지금 현재.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가 현재 묶여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묶여있는 거야. 여기 묶여있는 거야. 여기 묶여있는 거야. 여기 묶여있는 거야. 여기 묶여있는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얘네들은 같이 만족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 뭐냐면요. 같이 묶어서 가야 되겠지. 그럼 여기 얘네 양옆에 올 수 있는 건 누구누구누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1, 2, 3. 그럼 1, 2, 3 중에서 나는 몇 개를 선택해주고요. 2개를 선택해주고,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걔들끼리 또 자리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니까 여기 곱하기 2팩을 한다고. 그러면 봐봐. 얘네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하나씩이야.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둘을 같이 만족하고 있어야 되니까. 또는이 아니니까. 맞지? 그럼 같이 만족에 따라서 얘네들 다 같이 만족하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얘네 이웃하는 거죠. 그럼 이웃하는 건 얘네들이 다 몇 개 처리가 되는 애들이므로 한 개 처리가 되는 애들이므로 그러니까 얘 한 개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한 개를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 나는 숫자 카드 몇 개를 쓰게 되면서 엥? 야 이렇게 딱 하면은 얘 몇 그룹이야? 두 그룹. 두 그룹에 쓴 카드는 총 몇 장 썼어요? 나 지금 5장을 써요. 이거 다 썼지. 몇 개 썼어요? 그러니까 6개. 그럼 남은 카드 몇 장 남아요? 한 장 남지. 그러니까 나는 총 몇 그룹을 또 배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3그룹. 그치. 왜? 봐봐. 무조건 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돼. 너 이거 잘 나오는데 틀려봐 아주 그냥. 나 이거 설명했는데. 응? 이거 잘 나와요. 이거 기출문제예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지금 많이 쓰거든. 실제로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같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룹이야 그룹. 얘네들 다 그룹화돼 있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룹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카드가 하나 남았잖아요. 근데 얘들이 순서는 상관없잖아. 전체적인 순서는. 얘네만 그냥 이웃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 전체 배정해주는 경우에서 몇 팩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룹 배정하는 경우에 수 3팩을 추가적으로 나중에 곱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게 첫 번째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2팩은 2, 거기에 3C2는 3, 거기에 2팩은 2, 거기에 3팩은 6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게 되면은 12 곱하기 6이 되네. 그래서 얘가 72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여기까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건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경우의 수죠. 그럼 얘네들끼리 하나로 묶이는 경우에서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누구 아니면 누구? 여기 올 수 있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 6 아니면 7이지.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올 수 있고 그럼 여기는 몇 아니면 몇 아니면 몇이 올 수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그치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못 오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각각 여기에 자리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각각 카드들 얘 왼쪽 거는 2개가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몇 장을 선택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를 선택해주고 여기는 몇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게 필요해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는 게 필요하고 여기 있는 4랑 5는 서로 자리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면서 어차피 얘들도 자리가 알아서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들까지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팩을 같이 해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게 여기 그룹 안에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이 그룹 하나 만드는데 몇 장의 카드를 썼고요. 지금 보니까. 이 그룹 하나 만드는데 몇 장의 카드를 썼고요. 4장을 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룹 하나 만드는데 4장의 카드를 썼고. 그럼 4장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그럼 남은 카드는 몇 장이 남았으며 3장 남은 거 아니야? 그쵸? 4장을 썼으니까 3장 남았지. 그 3장 남은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뭐 해주시는 게 필요하냐면 그룹 배정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네 그룹 배정해주는 경우에서 몇 팩을 나중에 더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3팩이야 4팩이야. 여기 그룹 총 몇 개야 이거? 4개니까 그룹 배정해주는 경우에서 몇 팩을? 4팩을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 둘을 더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분모는 7팩. 그러니까 7, 6, 5, 4, 3, 2, 1 해주고 분자는 여기 있는 요 72와 얘 계산하면 2, 3, 6, 2 곱하면 12 거기에 24 곱하니까 우리는 12 곱하기 2 하고 거기에 12 곱하면 되는 거죠. 다시 하면 12 곱하기 11을 하고 나중에 2 곱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144 곱하기 2, 즉 얘가 288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다 해봐라. 얼마냐? 그치, 얘 360이죠? 그래서 360을 이걸로 나눠주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우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싹 하게 되면 얘 120이죠. 5432가 120이지.
그럼 120과 360은 지워지게 되면서 얘가 3만 남지. 그쵸?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 3과 6이 또 지워지지. 그래서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계산하면 분모는 7이 14밖에 안 남고 분자는 1밖에 안 남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은 1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누? 여기까지는요. 상황 이해되었누? 상황 이해됐어요? 잘? 그래서 상황 이해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지금까지 여기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민출 2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난 비 오는 날 이래서 싫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워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맞지? 나 지금 현재 방법 똑같지? 뭐야? 계속 뭐 하고 있어? 첫 번째 질문. 나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끊고 그 다음에 끊은 다음에 뭐를 이해하고? 응? 문제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을 이해해서 결론적으로 답을 내고 있지.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속 그 프로세스로 문제를 풀 거야.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프로세스를 몸에 익히시는 과정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이 프로세스를 잘 익히고 잘 연습해 본 사람이 이번 시험에서는 승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과정을 반드시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지금 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특히 여기 중간고사는 진짜 그래요. 중간고사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어? 네. 애들 많아. 어? 여기서는 개고잖아. 특성화고 해야 돼. 4시 40분까지. 응? 응. 그래야 저 뒤에 있는 누나가 잠을 안 자요. 아주 그냥 너 다음 주부터 수업 듣기 전에 밥 먹고 오지 마. 식곤증 핑계로 자꾸 잘 준비하고 있어. 밥 먹고 오지 마. 우리도 밥 안 먹고 수업하는데 다. 싫어요. 저 누나가 안 잔다라는 전제하에 들어줄게. 저 누나가 한 1시간 동안 안 자면은 그때 들어줄게. 저 누나. 네 뒤에 있는 누나. 알았지? 자, 보십시오. 이건 쉽죠? 이건 되게 쉽지. 네, 이거 그냥 덧셈 정리로 풀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알아. 나는 전체 경우의 수 잘 봐봐. 숫자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4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나는 5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 4개를 고르고 지들끼리 자리 배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곱하기 몇 팩까지? 4팩.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5치사는 어차피 5니까 그럼 5 곱하기 4팩. 그래서 이거 그래서 몇 팩이 되냐면 5팩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팩이 분모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택한 수가 뭐 또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지. 그래서 뭐 아니면 뭐가 됐으면 좋겠대. 첫 번째 질문 뭐의 배수? 5의 배수. 그리고 아니면은 뭐가 되거나 그치 3500 이상인 자연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같이 만족하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겨. 왜? 3500이 넘어가는 5의 배수는 당연히 존재할 거란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3500이 넘어가는 3500 이상의 경우 뭐가 나올 거냐면 5의 배수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개수만큼을 얘네 둘을 더한 거에서 얘를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면은 끝나겠지. 그래서 난 그냥 이거 덧셈 정리로 그냥 확률화 해가지고 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단순하게 확률처럼 풀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는 다 깔아. 몇 팩? 5팩 깔아 이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에는 다 5팩 다 깔아.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팩 다 깔고 분자는요. 5의 배수죠. 그럼 5의 배수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어디만 잘 봐주면 끝난다. 5의 배수가 되고 싶지? 그러면 여기 있는 4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가 되고 싶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5의 배수는 어디 자리만 잘 봐주기만 하면 돼요? 끝에 자리. 이 끝에 자리가 뭐 아니면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치? 0 아니면 5가 되면 되는데 여기 어차피 0 없지? 그러니까 끝에 자리가 누구밖에 못 오는 것만 잡아주면 돼. 그치? 얘가 5인 것만 잡아주면 돼. 그러면은 남은 거는 5가 팔렸기 때문에 남은 숫자 몇 개 남았고요? 4개 남았고 4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 다음에 4개를 다 골라야 돼. 요것만 찍으면 되잖아. 3개를 고르면 되겠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지?
5는 이미 골라서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남은 자리는 3개만 채우면 돼. 근데 그 3개를 채울 때 필요한 숫자가 4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린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해주고 그 3개에 대한 자리 배정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되니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몇 100 이것까지 해준 게 첫 번째 5의 배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그 다음에 3500 이상이죠. 그럼 3500 이상은 어쩔 수 없다. 다 노가다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35 땡땡 이거부터 다 되는 거죠. 어차피 영영이 없으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영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그래서 35 땡땡 그 다음에 4 땡땡땡 5 땡땡땡 여기까지 다 되는 거지. 인정?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지? 맞지? 3500 이상이니까 그럼 여기 위에 거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에 거 먼저 찾으면 결국 나는 3, 5라는 두 개의 숫자를 썼기 때문에 나는 몇 개의 숫자가 남았고요. 3개가 남았고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되겠으며 2개를 고르고 그 2개 자리 배정 해줘 봐라. 해줘야 돼. 0 없으니까 그냥 막 배정해도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맨 앞에 4가 와버렸다라는 것. 결국 나는 남은 숫자가 몇 개 남았는데 4개 남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준 후에 3개를 선택해준 후에 걔네들끼리 자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3개만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곱하기 몇 팩? 그치 이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거는요. 마찬가지죠 얘랑.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은 건 4개. 그 중에서 우리는 3개 선택해주고 여기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얘 계산하면 6이고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24니까 그래서 우리는 48을 더해준 게 이거. 이게 현재 분자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잡아줄 수가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OX 여기까지 O 아니면 X 맞지?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해됐노? 이해됐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야? 여기만 잘 주목해서 봤더니 나머지는 어차피 5를 썼으니까 나머지 경우에서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4쪽에선 5 되는 게 생겼던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3500 이상의 5의 배수. 이게 4, 땡, 땡, 5가 되는 게 생겨요. 이게 두 번 세진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두 번 세지는 경우의 수, 결국 얘. 아까 했던 얘랑 똑같네요. 5장 중에서 2장을 썼으니까 3장 남았고 그 3장 중에서 걔네 2장을 뽑은 다음에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이거. 32 곱하기 2팩. 이거만큼은 겹쳤지.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32 곱하기 2팩만큼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덧셈 정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덧셈 정리는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야, 그럼 여기는 3팩 지우면서 갈 수 있는데요. 약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약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120으로 깔았을 때 얘 계산하면 그래서 얘는 24. 얘네 더하면은 얘가 그래서 54.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빼주면 되냐면 6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치? 3팩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계산해주게 되면 결국 얘가 그래서 120분에 결국 얘네들 더하면 78이죠? 얘 78에서 6 빼니까 결국 얘가 72가 나오게 될 거고. 결국 뭐야? 얘네 현재 12의 배수로 약분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12의 배수로 약분해주면 끝. 12의 배수를 약분하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12로 나눠지게 되면 10, 그리고 얘 12로 나눠지게 되면 6, 또 2로 나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는 게 최종적인 정답. 그러니까 정답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몇 분의 몇? 5분의 3이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봐봐. 나 되게 대단한 거 쓰니? 지금 대단한 거 쓰고 있니? 뭐 대단한 거 쓰고 있어? 나 그냥 열심히 경우 찾고 있지 않아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열심히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찾고 있는 것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기 문제 다 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야. 여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단 이거 잘하려면 몇 단어는 잘 돼 있어야 될까요? 1단어는 잘 돼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너네 1주차 주간 테스트로 봤던 그 내용 경우의 수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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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빈출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빈출 4번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빈출 4번 보고 마무리 지을 때 여기 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 학생 A, B, C입니다. 얘네들을 포함한 몇 명의 학생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7명의 학생인데 그 7명의 학생을 어디에다가 배정해주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문제야? 원탁. 잘 봐. 원탁. 원 모양의 탁자에다가 배열할 거야. 원탁에 배열할 거야.
인정하죠. 여기까지는 끄덕끄덕하지. 원 모양의 탁자에 배열할 거야. 원 모양의 탁자에 배열할 거야. 원탁 배열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순열 쓰는 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뭔 순열 써야 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상황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끊었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의외로 힌트를 던져줘요. 너네가 무슨 순열을 이용해서 답을 찾아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전체 찾는 거에 지금 이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얘도 봐봐라. 앞에 문제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찾으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고 있어요. 얘는 7자리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한다. 순열. 바로 인정하고 순열대로 푸는 거잖아요. 분자를 구할 때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마찬가지 뭐야? 중복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순열처럼 푼 거지. 그럼 얘도 뭐야? 얘 현재 원탁 배열이야. 그럼 원순열로 풀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바로 찾아봐. 전체 경우의 수는요. 몇 팩? 그치. 전체는 그래서 6팩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6팩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A가 누구 아니면 누구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치. A가 B 또는 C랑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생기지. A랑 누가 이웃하거나 그치. A와 B가 이웃하거나 아니면은 A와 누가 이웃하거나 그치. A와 C가 이웃해도 됩니다. 그래서 A와 C가 이웃하거나 근데 이랬더니 둘이 같이 이웃하는 경우가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을 빼줘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할 때 여기서는 C를 절대 A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여기서는 B를 절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경우를 찾아서 그렇게 제한을 추가해서 마지막에 붙어있는 거 A랑 B랑 C가 모두 다 이웃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가 결국 우리는 B, C와 이웃한다. 이거를 나중에 더해주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기 더하기 빼기로 쓰든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쓰든 상관은 없는데 나는 지금은 여기 얘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로 쓸 때는 여기는 조건을 하나만 추가시키면 돼요. 여기서는 C는 절대 A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치. 여기서는 C는 이웃하지 않는다. 이 조건을 붙이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조건만 붙으면 될까요? 그치. B가 A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 경우가 빠진 거니까 아까에 더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풀이는 하나가 아니야. 알겠지? 그럼 봐봐. A와 B가 이웃합니다. 하지만 C는 이웃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A가 여기 당연히 핵심 단서일 거니까 A를 고정 박으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없어요? 두 자리. 그러니까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 선택해주고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그 한 자리의 후보가 몇 자리야? 네 자리야? 세 자리야? 이러면 틀리는 거지. 만약에 B가 여기야. C는 그럼 절대 어디는 못 와요. 여기 못 오지. 그럼 남은 자리 몇 자리 남았어요? 여기 안 된 다음에 그럼 남은 거 네 자리 남았네? 그래서 여기 네 자리죠. 미안해. 6명으로 착각했어요. 미안해. Sorry. 6명으로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자리 남았지. 그러니까 이 네 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한 자리 골라주면 돼. 왜 미안해. 문제 잘못 읽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몇 명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4명 남았는데 그 4명은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 거고 어차피 A를 고정받았기 때문에 중복하는 경우 다 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거기에 곱하기 몇 팩 해주면 돼요? 3팩, 4팩? 4팩. 이거를 곱한 거를 얘네들 뭐로 나눠주면 되는 거냐면 6팩으로 나눠주면 확률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다. 분모는 똑같이 6팩이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팩인데 이것도 사실 얘랑 경우의 수가 같겠냐 다르겠냐? 같겠지. 그냥 B가 C로 바뀌었을 뿐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서 2C1 곱하기 4C1 곱하기 4팩이 됩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막판으로 A가 B, C와 모두 다 이웃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그것만 나중에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은 만약에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얘네 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얘들끼리 자리 바꿔도 되니까 안 되니까? 되니까 그래서 몇 팩? 그치? 2C 곱하기 2팩인데 2C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2팩. 그쵸? 그럼 남은 사람들 몇 팩? 4팩.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것까지만 계산해주면 돼요. 야 그러면 봐봐. 계산 팁인데 여기 있는 6팩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죠. 둘 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6, 5, 4, 3, 2, 1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인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지. 왜? 이렇게 하면 4팩들이 다 지워지니까 지워지지 못하니까
지울 수가 있으니까 4팩을 이렇게, 4팩을 이렇게, 4팩을 이렇게 다 지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4팩 다 날려버리게 되면은 분모는, 그래서 얘는 6, 5, 30이네요. 지금 싹 다. 30으로 통분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네 먼저 계산. 그러니까 여기 8, 여기도 8,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2를 더 더해주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했더니 얘는 30분에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분자가 얼마 나와요? 8 더하기 8 더하기 2 하면 얼마? 18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얼마야? 5분의 3. 그래서 답 5분의 3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되게 간단했던 원수절 문제이긴 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한번 가면 확률 좀 연습 좀 해보자고. 그래서 확률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준비 시작. 앞에 1-1번부터 싹 다 연습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봐. 시작.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빈출 5번입니다. 야,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뭔가 헷갈려 보이잖아. 헷갈려 보이면 그대로 뭐 하시면 되냐면 그대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특히 이거 단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이 단순 계산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단순 계산하는 게 뭔가 좀 애매모호하게 생겼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왔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나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요대로 해봐. 그러면 오히려 풀려요. 너네가 어쨌든 저 집합이 어떻게 생겨먹고 어느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 표현은 돼.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벤 다이어그램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은 다 그릴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뭐에 집중할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 초점을 맞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결국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A랑 B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A랑 B 이렇게 찾아봐.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죠. 그럼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하면 얘는 현재 A에서 B를 뭐 해준 거랑 같기 때문에 더한 거야 뺀 거야? 이거 차집합이죠.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게 현재 차집합이니까 얘는 뺀 거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는 A 차집합 B가 된다라는 걸 잡아주면 되니까 그럼 차집합의 뜻에 따라서 그럼 나는 A의 영역에서 누구의 영역만큼을 다 빼고 남은 나머지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B를 다 빼고 남은 걸 찾겠다는 거니까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핑크색 요 부분이 현재 나는 확률로 알려준 거야. 몇 분의 몇이라고? 이렇게 9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P, B의 여집합을 잡았는데 B의 여집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P, B를 구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P, B는 결국 우리는 1에서 얘가 아니를 빼버리면 오히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게 나오잖아. 그게 바로 여삭함 확률이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해버리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1에서 18분의 7을 빼. 그러니까 나는 얘 빼서 나오게 되는 여기는 18분의 11. 이게 이제 P, B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P, B는 이렇게 나오는데 P, B는 결국 뭐야? 그냥 B 뭐야? B 전체지. 이거라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잡아서 얘가 현재 18분의 얼마라고 준 거냐면 11이라고 준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PA 합집합 B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원하는 건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PA 합집합 B입니다. 그럼 합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얘네들을 서로 뭐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핑크랑 파란색을 다 뭐하기만 하면 돼? 더해준 게 끝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랬더니 얘 그냥 이렇게 P,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우린 여기 있는 P, B를 더한 거랑 같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9분의 1과 결국 나는 여기 있는 18분의 11을 더해준 게 정답이네? 이렇게 된 거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하니까 얘는 18분의 얼마가 돼요? 계산하면? 13이지? 얘는 18분의 2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18분의 13.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집합으로 풀기 뭐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쓰기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게 뭔가를 확인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게 뭡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확인을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더 풀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고 6번, 7번도 똑같이 풀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네들도 똑같이 풀 거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도 똑같이 풀 거야.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그러니까 주머니에 1이 적혀져 있는 흰 공 1개와 2가 적혀져 있는 흰 공 1개 그리고 1이 적혀져 있는 검은 공 1개와 2가 적혀져 있는 검은 공 몇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는 여기에서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봐. 그럼 나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나는 몇 개의 공을 꺼낼 것이고요. 3개의 공을 꺼낼 거고 그럼 3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흰 공이 몇 개고 검은 공이 몇 개인 사건을 A라고 잡는데요. 그렇지. 흰 공 1개, 검은 공 2개인 거를 A. 꺼낸 3개의 공에 적혀져 있는 수를 모든 곱한 값이 얼마인 사건을 B라고 잡았을 때 8. 그렇지. 곱한 게 싹 다 8 되는 걸 B라고 잡았을 때 우린 거기에서 우리는 P, A 합집합 B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P, A 합집합 B라는 것 자체를 구하려면 우리는 다 선정리를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여기 각각에 있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집합의 확률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되겠는데 교집합을 뭐 해주면 되겠는데 빼면 되겠지. 그럼 교집합이 과연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교집합이 있는가부터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야? A, B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A는 검은 공 몇 개, 흰 공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A는 흰 공 몇 개, 검은 공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치? 이거지. 그러니까 흰 공은 한 개 선택하고 검은 공은 두 개 선택하는 게 A 사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B 사건은 그냥 세 개를 꺼냈는데 숫자를 다 곱했어. 수의 곱이 얼마가 되는 걸 찾는 거야. B? 그치?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의 곱이 8 되는 거 찾아주는 게 B. 그랬더니 봐봐.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예요. 그치? 여기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 뽑아. 곱해서 8 되는 거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흰 공의 2를 흰 공은 무조건 2를 선택해야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검은 공 두 개도 마찬가지 다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겨.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검은 공도 결국 우리는 2를 선택하게 되는데 검은 공 자체가 2를 몇 개 선택해주면 되냐면 두 개 선택해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겹치지. 그러니까 이거 겹치는 것만큼을 얘네들 더한 거에서 뭐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네들 더한 거에서 뭐 해라? 빼라.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그냥 뭐야? 나 공 다 합쳤더니 몇 개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전체 공은 몇 개 있었고 전체 공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6개 있어요? 6개 중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래. 어차피 저 공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에서 나는 3개만 선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현재 6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할 거니까 분모는 다 6C3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나는 분모를 싹 다 6C3으로 통분시켜 놓은 다음에 분자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럼 분자는 현재 흰 공이 총 몇 개 있었고요? 2개 있는 거지. 이렇게 2개. 그 2개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니까 몇이면? 2C1.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2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몇이면? 2C1. 그리고 검은 공이 총 몇 개 있었고 4개 있었고 그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2개를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4C이죠.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수의 곱이 8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흰 공, 검은 거 다 8 상관없이 여기 4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의 곱이 8이 되려면 어차피 2 밖에 못 하잖아요. 3개를 곱해서 8이 되려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그럼 2가 적혀져 있는 공 몇 개 중에서 3개야. 4개 아니야? 여기까지? 총 4개 있어요.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줘야 돼요? 3개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 이게 분자가 되어야 돼요. 너네 이거 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야 돼 이거? 알겠지? 이해 안 되면은 댓글 거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수의 곱이 8이 되는 거 어차피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네 중에서 우리는 3개만 선택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랬더니 흰 공 무조건 뽑히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겹친다고요. 그거만큼을 뺀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무조건 하나 선택해주고 검은 공 3개 중에서 1을 적혀져 있는 검은 공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선택해주는 경우의 수가 겹치게 되는데 그거만큼을 빼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만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집합의 확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63은 계산해보면 어차피 5 곱하기 4밖에 안 남으니까 분모는 다 20이고요. 거기서 얘네 계산하면 현재 2 곱하기 6이니까 첫 번째 거 12. 거기에 얘 계산하면 더하기 4 해주게 되면 되겠고 거기서 얼마 빼주면 되냐면 3 빼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준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0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이 20분의 얼마? 그렇지. 20분의 13 약분 안 되죠? 이게 답이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정답은 20분의 1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었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현재 다 이해돼요? 상황 이해하는 게 관건이야. 상황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걸 찾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는 100% 얘기해줄게.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문제 얘 하나 보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2023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대표적인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딱 보았을 때 6건의 확률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6건의 확률은 언제 써야 편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섯 건의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써야 편한가요? 언제 써야 편한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언제 써야 편한가 그거를 좀 잡고 여섯 건의 확률을 안 써도 답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섯 건의 확률을 안 써도 답은 나와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거는 여섯 건의 확률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섯 건의 확률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좀 더 편한데 그럼 어떨 때 여섯 건의 확률을 쓰는 게 편안합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완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풀기 위해서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흰색 마스크 몇 개 있고 검은색 마스크 몇 개가 있어요. 현재 보니까 5개, 9개 있죠. 그 중에서 나는 몇 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거고요. 3개를 꺼낼 거야. 끊어봅시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바로 나왔지. 전체 경우의 수는요. 그러면은요. 전체 나 마스크 총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 14개 있었는데 그 14개 중에서 나는 몇 개만 선택하겠다. 3개 선택하겠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계산해줘.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4 곱하기 13 곱하기 1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이 2 이렇게 약분되겠지. 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얼마냐면 6이야 6. 아 여기 2야 2. 그치?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을 안 할게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14 곱하기 13 곱하기 2. 이렇게 써줄게. 이게 현재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분자를 보는 거죠. 그럼 분자는 현재 꺼낸 3개의 마스크가 있을 겁니다. 3개의 마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색 마스크가 적어도 몇 개?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인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는 전체 중 결국 흰색 마스크가 몇 개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흰색 마스크가 1개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봐.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흰색 마스크가 몇 개 있거나 하나 아니면 몇 개 있거나 2개 아니면 몇 개 있는 것까지 3개. 그러면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요. 봐봐. 흰색 마스크가 현재 1개 아니면은 2개 아니면은 3개지. 그럼 내가 원래 찾아야 되는 건 총 3가지예요. 3가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반대 경우의 수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반대 경우의 수를 찾아볼 거야. 그럼 나는 여기서 반대를 찾아봤더니 반대 경우의 수는 그러면 흰색 마스크가 1개 이상의 반대는 흰색 마스크가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다시 하면 흰색 마스크가 몇 개밖에 없다? 이게 반대지. 오히려 뭐야? 반대를 찾는 게 경우의 수가 더 적지. 이럴 때 6건의 사건을 6건의 확률을 쓰면은 편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여기까지는? 알겠냐? 그래서 흰색 마스크가 연기가 되었을 때가 반대 경우의 수고 이게 훨씬 더 찾기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가지고 답을 구할 내용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결론 잡아서 갑니다. 그래서 결론 잡아서 가게 되면 결국 흰색 마스크 연계. 다시 한번 흰색 마스크 연계라는 소리는 검은 마스크 몇 개 뽑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지. 검은색 3개만 뽑았다는 경우의 수가 돼. 그래서 나는 전체에서 반대 경우의 수, 반대 확률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14 곱하기 13 곱하기 2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3개 선택한 거니까 93이죠? 됐잖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얘 경우의 수 93.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93을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럼 얘는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결국 나는 현재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약분하게 되면 3, 4, 7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3, 4, 7. 이거 계산하면 돼. 알겠냐? 됐냐? 이랬더니 얘네 둘을 곱한 거랑 얘네 둘을 곱한 게 지워지지. 둘 다 28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야? 13분의 3만 남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 마이너스 우리는 13분의 3.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3분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정답 13분의 얼마? 10이지? 1에서 빼니까. 그래서 정답이 1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3분의 10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 안 어렵죠? 됐나? 여기까지는요. 내용 안 어렵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5-1번부터 한번 연습해보세요. 준비 시작. 5-1번부터 한번 연습해보세요. 시작. 준이 넌 지금부터 쭉 풀어. 넌 시험 범위 끝났다 이제. 알았지? 넌 여기까지니까 쭉 풀어 이제. 알았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조건부 확률은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가만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4개 유형이 있을 건데 4개 유형 빠르게 보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개 유형이 있는데 그 4개 유형 빠르게 보고 끝낼게요. 첫 번째, 조건부 확률은요. 이 조건일 때 성립하죠. 그 조건부 확률의 성립 조건은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조건부 확률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사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1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전체 상황이 아니라 그 전체가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이 특정하게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지. 내가 누군가를 한 대 때렸어. 그치? 그런 경우인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사건 B가 일어나게 되는 확률. 그럼 상대가 나한테 반격하게 되는 확률. 이런 느낌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확률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실생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약간 가볍게 좀 들어요. 그때 얘를 우리는 P, B바 A라고 읽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전체가 사건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가니까 이제는 사건 A의 확률이 전체가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얘네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이 이번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 빈칸 채워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 이대로 그대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저공식. 혹시 모르니까 외우기는 해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단순하게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우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실생활에서는 전혀 안 쓸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곱셈 정리죠? 제일 쓰잘데기 없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알고는 있으라 그랬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교집합고 할 거지. 그럼 교집합고 할 거니까 여기 분모에 있는 PA가 분자로 올라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도 되겠지? 그래서 그냥 올라가게 돼서 나오게 되는 정리. 그러니까 PA랑 우리는 P, 우리는 B와 A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분모에 있는 거를 올려서 나오게 된 결과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됩니다. 제일 쓰잘데기 없고 제일 안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뒤로 그래서 우리는 빈출 1번부터 해서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빈출 1번부터 쭉 들어가 볼게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빈출 1번부터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가자. 합집합 줬고 교집합 줬고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쓰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확인해 줄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누가 되냐면 예미줄. 우리는 예. 그러니까 P, A바 B랑 P, B바 A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P, A바 B부터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바꿔보면 되는 거야. 그럼 P, A바 B는 분모에 깔리는 게 PB 아니면 PA. 그치? B의 확률이 분모로 깔렸을 때 분자는 얘네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확률을 분자로 올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는 그래서 P 뭐가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가 됐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P, B와 A는 같은 원리로 바꾸면 분모는 P 뭐분의 P A분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분자는 그래서 둘의 뭐를 또 찾아주면 되는 거야. 둘의 또 뭔 집합 찾으라고. 그래 이게 뭔 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 찾으라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찾았을 때 둘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그럼 분자가 어차피 같았으니까 분모가 뭐하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끝나는 거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건 얘네 둘이 서로 같았다. 이거 보여주면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PA를 찾으려잖아. 근데 PA는 어차피 PB랑 똑같대잖아. 그럼 PA랑 PB랑 모두 다 X라고 놓고 합집합 쓰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P, A, 합집합 B가 우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거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거지. 그때 A의 확률이 X고 B의 확률도 X니까 X랑 X 더하고 거기 있는 교집합의 확률 4분의 1을 빼주는 게 합집합의 확률 1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결국 여기 있는 2X가 결국 우리는 1 더하기 4분의 1 하니까 얘가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럼 X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 구하면 됩니다. X 몇 분의 몇이 돼요? 그러니까 X는 몇 분의 몇? 이러면 틀리는 거지.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2분의 5냐 8분의 5냐? 그치? 2X가 4분의 5인 거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8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X, PA는 8분의 5입니다. 이렇게 찾아야지. 대천나 여기까지는요. 정답 8분의 5.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숨어져 있는 조건들까지 다 확인해 주게 된다면 어차피 저기 있는 덧설정리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가볍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규현이는 독립시행까지 들어가니까 독립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 너네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갈 거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깔짝깔짝 보고 넘어가니까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빈출 2번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능 문제였고요.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막상 까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그냥 대놓고 조건부 확률로만 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대놓고 진짜 그냥 조건부 확률로 풀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알겠죠? 볼륨이 커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요.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가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주면서 봐주시면은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을 풀 때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볼륨이 되게 많이 큰데 그 볼륨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같이 가봅시다.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랑 B가 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가 있고 그때 상자 A에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은 되게 많대요. 그리고 상자 B는 아예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A, B 두 상자를 이렇게 사용해서 여기는요. 핑칸과 같은 여기 있는 네모와 같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행을 읽어보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때 여기는 확인한 수가 1이면 흰 공 1개를 넣고요. 확인한 수가 2 아니면 3이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넣어요. 그리고 4가 나오면은 우리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B에다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반복했을 때? 4번. 그쵸? 그때 여기 4번 반복했고 그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애초에 몇 개라고 깔고 갔을 때예요. 8개라고 깔고 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일단 찾아야 되는 전체 확률로 여기서 얘기하자. 그럼 여기 있는 전체 확률은 일단은 공이 몇 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8개예요. 그러면은요. 1이면 공 몇 개 넣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야. 1이면 공 몇 개 넣어요? 1개 넣고 2 또는 3 나오면 공 몇 개 넣고요? 2개 넣지. 색깔은 구별하지 않고. 됐습니까? 4 나오면 공은 몇 개 넣어요? 하나야? 4 나오면 그냥 공 몇 개 넣어요? 다 합쳐봐. 3개 넣는 거야. 흰 공, 검은 공 구별하지 않고만 보자면. 알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1이면 하나, 2면 2개, 3이면 3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면 3개야. 그럼 얘네들을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보면 돼. 저쪽으로 가. 저쪽. 큰 데로 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 잘 봐.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은요. 우리 상황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은 1 나오면 1개 넣는다는 거고 2 나오면 2개 넣는다는 거야. 3도 똑같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4 나오면 3개 넣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이거를 4번 반복해서 8개만 만들어주라고. 그럼 4번 반복해서 8번 만들어주려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얘 몇 개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 몇 개 나오면 돼. 이거 4번 나오면 되지. 2 곱하기 4 하니까 8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 4번 나오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2 또는 3이 4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요. 얘 하나 때려놓고 얘 하나 때려놓고 얘 2개 나와도 되지. 1 더하기 3하면 4니까. 맞아 여기까지 했냐? 얘 하나 얘 2개. 이것도 되지.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 우리는 1이 1개 4도 1개 그리고 우리는 2랑 3이 몇 번이냐면은요. 2번 이렇게 나와도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이게 2번이 되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애초에 얘 2번 얘 2번으로 해도 되지. 2, 3 빼버리고 얘 2번 얘 2번 해도 상관없죠. 지금 이거 이해돼요? 상황 다? 나 지금 이제 계속 공의 개수 8개 만들어주고 있는 중인 거야. 이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는 결국 우리는 1이 2번. 그 다음에 4도 몇 번 나올 수도 있냐면은 4번도 2번 나와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네들을 다 같이 찾아주는 게 시작이므로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에피소드를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에피소드 와다다다다다 그냥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풀 거야. 그러면 2 또는 3만 4번 나왔습니다. 그럼 2 또는 3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존재하겠죠? 그쵸? 이 카드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2 또는 3이 나왔다. 그럼 몇 분의 몇의 확률로 2 또는 3이 나올 거예요? 4분의 2지. 봐봐. 이 4개 중에서
2 또는 3만 뽑을 거야. 한 번만 이용해서. 그럼 2 또는 3, 2 아니면 3 중에서 하나만 뽑으면 되지. 설마 이거를 따로따로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는 흑우는 없어야 돼요. 왜? 카드는 단순하게 공의 개수를 결정해주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공의 개수입니다. 결국 뭐야? 공의 개수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공의 개수가 어쨌든 얘 2개씩 넣는다로 이미 고정이 돼 있잖아요. 2 또는 3이면. 그러니까 공의 개수는 고정이라고. 그럼 얘는 뭐야? 어차피 2를 뽑든 3을 뽑든 나는 공 2개만 넣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야. 알겠지? 더 설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는 2 또는 3만 뽑아야 되니까 결국 4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총 4개 중에서 나는 2개 중 하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몇 번 나올 거냐면 4번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참고로 이따 저기 큰 교실 가면 절대 히터 안 틀 줄 알아? 알겠죠? 이따 큰 교실 가면 절대 히터 안 틀 거야. 알겠죠? 히터를 틀 수 있는 리모컨까지 뺏어버리고 갈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신가 봐요. 준씨.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신가 봐요. 그지?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신가 봐요. 비 오니까 ASMR 들리고 참 좋죠? 죽을라고. 자, 같이 한번 보세요. 니 거 해. 너 이거 시험법이 끝났어. 니 거 해. 아, 나 하라고? 넌 자게? 나 하라고? 너 자게? 자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4번 중에서 4번 다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돼. 즉, 얘 계산하게 되면은 얘 그냥 약분의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얘 그래서 16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1 한 번, 4 한 번, 2 또는 3이 2번. 그럼 1이 나오게 되는 확률과 4가 나오게 되는 확률과 2 또는 3이 나오게 되는 확률.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요. 얘네들은 구별해야 되는 게 맞아. 왜? 공 넣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건 다른 경우에서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1 나오는 거 몇 분의 몇의 확률?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의 확률로 1 나오고 4 나올 확률은 또 마찬가지 몇 분의 몇?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2 또는 3은 또 몇 분의 몇? 그러니까 2분의 1. 얘 몇 번 나와야 되고 2번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4가 나오는 자리, 1이 나오는 자리 당연히 자리 정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야 돼요. 몇 번째에서 1이 나왔고 몇 번째에서 4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니까. 왜? 얘네들 한 거 자체가 순서 구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리 배치가 들어간다고. 2 또는 3은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리 배치는 안 들어가는데 1과 4는 자리 배치가 들어가야 돼요. 좀 바뀌어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이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면 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4는 그러면 1이 선택하고 남은 자리 3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4C1과 3C1이 그래서 붙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싹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싹 다 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은 얘 분자는 12일 거야. 그렇죠? 4 곱하기 3밖에 없을 거니까. 분모는요. 4, 4, 16에 얘 4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64가 되겠지. 그럼 약분 되겠지. 그래서 4로 약분하게 되면 돼. 그러니까 얘가 16분의 얼마가 되냐면 3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럼 16분의 3입니다. 3번 봐봐. 1, 2번, 4, 2번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1, 2개 들어갈 자리 4C2. 그쵸? 1, 2개 들어갈 자리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는 1이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얘 2번. 4가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데 얘도 2번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쟤네 계산해봐.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4의 4제곱이니까 똑같이 256이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256분의 결국 얘는 계산하게 되면은 6입니다. 약분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얘 뭐로 약분내요? 2로밖에 안 되지? 그래서 얘 2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128분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습니다. 분모는 싹 다 더한 거예요. 전체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률로 푸는 게 여기 있는 거는 확률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확률로 아예 풀어서 계산해버리게 되면은 쟤네 더하면 얘도 더하면 16분의 4니까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난 여기 있는 얘 4분의 1에다가 결국 누구 더해주면 되냐면 요렇게 128분의 3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분모.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분모는 이거고 분자는요. 이때 분자는 상자 B에 들어가 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지금. 검은 공 2개 되어야 돼. 그럼 검은 공 2개 넣으려면 애초에 얘
한 개짜리 두 번 들어가는 경우밖에 안 되지. 그치? 왜? 얘 A에 있는 거 2 또는 3 나오면은 무조건 검은공 한 개씩 넣어야 되는데 얘 두 번 넣고 얘 한 번 넣는 순간 얘는 검은공 3개가 돼요. 얘는 애초에 검은공 4개를 넣겠다는 소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마지막 거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가 분자로 올라가면 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거, 즉 128분의 3이 분자로 올라가면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위아래 똑같이 다 뭐로 나눌 거냐면 128로 나누겠습니다. 그게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128을 다 곱해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28을 다 곱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만 곱하면 되겠네? 얼마를? 32를. 그쵸? 그러니까 32 더하기 3. 그러니까 35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5분의 3. 이게 정답인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35분의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봐봐. 지금 이 문제 불림 되게 컸고 이거 4점짜리였어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 그리고 오답률 꽤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나 어떻게 풀고 있냐면 상황 이해하고 오히려 확률로 풀어서 답을 내고 있죠. 물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분모는 다 날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답을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처럼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면 이럴 땐 그냥 확률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빈출 3번부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우리 화요일날 이거 하자. 안 되겠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거 쭉 나갑시다. 어차피 1시간 정도면 다 끝나는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나가고 우리 인일 요거들은요. 시험 봅시다.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시험 봅시다. 인일 요거들은.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고 저쪽으로 넘어가세요. 고생했어요.